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조금 나가셨죠? 나갔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안동권 씨인데 안동은 제가 처음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야지 이제. 19페이지부터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를 들어서 약간 아시겠지만 공법은 너무 구조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국토의 저희가 다 쓸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공법상 이용 규제 이게 확인 설명서에 써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 공부하는 것도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부동산 공부하는 거.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기본서에는 건축법이 먼저 있고 주택법이 뒤에 있는데 기본서 과정까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약집부터는요 예를 하고 예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여기에 있는 주택과 여기 있는 주택이 좀 내용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공부도 이제 모의고사도 막 그렇게 되는 그 출판사들이 있는데 잘못된 건 사실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12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가 나오고 문제수 같은 건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듣는 거지 생각스럽습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지 뭐는 계획을 세웁니다. 얘는 3문제 맞고 얘는 4문제 맞고 전혀 시험하고 결과가 관계없으니까 하는 대로 어떤 때는 얘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얘가 제일 쉽지만 얘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얘는 뭐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좀 어려운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뭐 몇 문제 맞는다 이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시험 범위는 법령이 시험 범위예요. 법령. 법이라는 것은 헌법도 법이고 법률.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있죠? 조례도 법입니다. 이제 법령까지가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리고 영이라는 건 명령인데 명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장관이나 총리가 만드는 시행 규칙이 있어요.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령이 시험법이니까 여기까지가 시험법인 거죠. 그러니까 18개가 있는 거예요. 법조문이요 8,340개인가 그래요. 법조문 수가. 제가 다 세봤어요. 얼마나 공부가 어려운가 말하려고. 근데 그때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시험법인데 틀리게 떨어뜨리려고 하면 여기서 시험을 내요. 작년 같은 경우 여기서도 막 12문제 나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낸 사람도 몰라. 지가 모르면 까먹었을 거야, 이제. 틀리게 하려고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는 대비하면 안 되는 거. 올해는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돼요. 29회 때부터 아주 어려웠어요, 공법이요. 다가 29회, 30회 조금 쉽고, 31회, 32회, 33회, 34회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보세요, 저점. 여기가 높아져 있죠? 쉬워져도 그렇게 쉽게 않아요, 이제. 근데, 기본적인 공부에서 기본적인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에 이제 이거 이전에는 매번 나오는 것들, 매해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그래도 아무튼 뭐 40점, 50점 많은데 지금은 매해 나오는 것은 5문제밖에 안 나와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필기하시면 안 되고요. 책 보면 안 되고 칠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읽어줄 거야, 내가. 그때 체크하면 돼요. 양이 좀 많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개를 간단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예,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하라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통치하려면 법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든 법이 뭐예요? 조례. 이거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 이거 국회가 만드는 거고. 얘는 행정부가 만드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공무원들만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뭐가 있어요? 조례라는 게 조례. 그리고 이제 국가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알 거 없고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국토와 관련해서는 누가 이제 여기서 우리 지방 정부에 대해서 상급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여기 있는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도시개발사업도 토지고 주택이고 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되는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것이고 농지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되겠죠. 농장 그리고 이제 행장이 한번 나옵니다. 행장은 우리가 은행장을 행장이라고도 합니까? 그죠? 은행장이 뭘 많이 다뤄요? 뭘 많이 다뤄 은행장이? 돈 관리되면 행장입니다. 두 번 나와요. 돈 그런 거요? 행장. 강의 하나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도시건계획선 사업했는데 여기가 안동인데요. 나온 김에 저렇게 뜬금없이 합니다. 다시 한 번인데 어려운 게 아니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한 것만 가지고서 안동하고 구미하고 붙어 있습니까? 혹시? 그냥 붙은 걸로 합시다. 일단 제가 지식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안동에서 도로 했는데 구미까지 연결했대. 안동시가 했는데 그럼 얘가 이대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담시켜야 되는데 이제 안동시와 구미시는 경상북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요. 근데 이걸 넘어서 만약에 경상남도까지 도로를 건설했대. 그래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비용이니까 돈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국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국장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별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특히나 부동산 국보에서는 몰라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군 하는 게 있죠? 오늘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 군 있습니다. 이게 기초단체 하급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쪼로록 찾아가는 거고 우리 얘네들 간에 무엇이 안 되면 국장 찾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급기관 찾아갑니다. 여기서 만드는 법규범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례입니다. 조례. 이게 법규범. 그래서 법체가 법률에서 한번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또 할 거니까. 이런 체계들은 한 번은 된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자칫 오랫동안 할 수 없지만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들어봤죠? 주거지역인데 그때 주거지역의 건폐율은요. 우리 법률에서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법치가 이렇게 됩니다.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우리 법률에서는 상한선을 7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세분. 그래서 주거지역은 뭐가 있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건폐율을 50. 여기는 최고로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은 대통령령으로. 국회가 70이라고 해놨어 법률에서.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어? 최고로 주거지역에서 70. 그리고 준주거는 70. 이게 만약 여러분들 안동시에서 이제 개공이 됐습니다.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토지의 매물이 나왔어. 100제곱미터. 어떤 사람이 나 건축 면적 50제곱미터짜리 할 수 있는 땅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냥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안동시 조례에서는 45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찾아봐야 돼. 근데 그것은 이제 협회에서 나눠줍니다. 조경부 나눠주면 그건 이제 보고 하면 돼요. 만약에 45면 50제곱미터 못 쓰잖아. 얼마만 쓸 수 있어? 45제곱미터밖에 못 쓴다. 그죠? 자, 요거 숫자는 안 외우더라도 법체가 이렇게 법률, 명령, 그리고 이제 조례에 맡겨져 있다. 조례로서 행위를 통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너희들 일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방자치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은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예외적인 걸 물어봅니다. 예외적인 거. 특히나 이제 대통령령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시험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집단취락지구라는 게 있어요.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의 행위자는 개발제한법에 따른다.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발 집단취락지구에 거기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집단취락지구에 들어가 버렸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왔어.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자,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 이 개발제한법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 예외적인 건 나온단 말이지. 그런 것들, 그런 걸 공부하기 때문에 부동산학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나는 좀 토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잘 공부해야 돼. 배공이 아니더라도 부동산학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저는 뭐 자본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노하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법체계는 이렇게 돼 있고, 예외적인 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다. 여기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있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이용할 때 마구잡이를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라 이 말이죠. 물론 꼭 이용만이 아니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개발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용도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라. 예, 하는 건데 그때 토지에 대한 이용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별별은 안 중요하니까 이제 나중엔 점을 찍어요. 귀찮아서 별도 안 그립니다. 처음이니까 별을 그려줬지. 특방, 시, 군 단위로 해요. 왜냐하면 도는 너무 넓어요. 경상북도와 서울의 뭐 수십 배입니다. 한 40배인가 돼요. 넓이가. 그러니까 서울을 한 단위로 해서 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용이하지만 경상북도가 제일 넓거든.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 그 하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넓단 말이에요. 물론 도종합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어 있기는. 네, 여기에는 걸맞지 않으니까 누가 단위예요? 시군 단위다. 다만 시군은 광역단체가 아니고 기초단체니까 얘네들이 할 때는 얘한테 이렇게 가서 사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인을 받는 것도 있고. 동네 사업이 하나 있는 동네 사업.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국토계획부에 동네 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이 말 나오면 동네 사업, 꼬마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 구수가 요거는 결정할 수 있어. 자기가. 조금 큰 것들은 못합니다. 대도시항 할 수 있는데 못해요.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고 시장구설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거나 결정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근데 단위는 뭐가 단위예요? 구가 단위가 아니고 구는 단위 아닙니다. 이거 광역시의 군 이것도 단위가 아니에요. 물론 이 뒤에 가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또 나옵니다. 나오기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범도시에서 한번 나와요.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구단위 지정할 수 있겠죠? 동네 단위로도 할 수 있어. 시범도시. 그죠? 생태계 보전 시범도시. 그럼 안동에 있는 어떤 뭐 하천에 지정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범도시에서 한번 나가는 구청장. 이런 것들 들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지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들은 철저하게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강조를 할 겁니다. 다시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에 대한 계획,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데 이게 도시 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안동시 또는 여기 군 주변에 무슨 군이 있나요? 왜? 네?
예천군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도시군이 조금 되네. 계획 세울 때 어디가 단위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별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도시군 계획인데, 안동시에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그리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안동시가 도심이 있는데 현재 이쪽 지역에 새로운 개발 바람이 불어서 부도심을 하고 싶어. 만약에 부도심이 기존에 있는 부도심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부도심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농림지역이에요. 부도심이 되려고 그러면 얘가 용도지역이 아직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도시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바꾸는 것을 이제 하는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기본 계획은 전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살림살이하는 계획이 뭐야?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또는 여기도 뭐 만들어야 되겠어요? 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되겠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이곳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싶어. 이럴 때 동네 사업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 기, 지, 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용 세 마리예요. 이것 조금 지금 좀 공부하신 분들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안 해도 됩니다.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게 있고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저절로 아는 거지, 습득하는 거지. 그것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계약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거지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정해주는 게 기본 계획.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의 장기적인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 부도심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 계획으로 도로 만들잖아. 그걸 뭐라 그래?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죠? 기본 계획에서 부도심을 하는데 여기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정해버려. 그럼 안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같은 맥락 가진 거. 오는 동네 사업이 뭐라고요?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이럴 때는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죠? 그럴 때 다 무엇에 따라서 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다 집어넣으면 법전이 너무 두꺼워져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따로 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국토계획법 12문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디서 물어와요? 저기 왼쪽에 보니까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정비법 6문제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 분명히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도시군 계획을 봤고요. 근데 얘네들을 혹시 둘 이상 결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요. 둘 이상 결합할 때는 뭘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책상 두 개가 있으면 가운데 자리를 놓고서 만약 금을 넘고 싶어. 나는 이쪽에 필통 놓고 친구 옆 책상에, 친구는 내 책상에 좀 가방을 놓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놓으면 돼, 안 돼? 협의해야 돼, 협의. 협의가 시장군에서 협의 안 되면 누굴 찾아가야 돼? 도지사. 얘네들 협의 안 되면 누굴 찾아가? 국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협의고, 그리고 상급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야 니네 둘 계획 좀 세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건 이제 감독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광역도시 계획이다.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 도가 있죠? 이 둘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 도. 둘 이상의 시, 도를 결합해서 계획 좀 세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들이 협의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건데 상급기관이 할 수 있죠? 시도 상급기관이 누구예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게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지정을 둘 이상의 시도는 누가 지정해준다? 국장. 근데 만약에 경상북도에 안동과 구미를 결합해서
얘네들끼리 협의할 수도 있는 거고, 상급기관이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쉽게 말하면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한 용어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구미와 여기는 경상남도나 강원도의 어떤 시군하고 결합하면 그건 둘 이상의 시군이지만 도와 도를 넘어나죠? 벗어나죠? 그럼 누가 지정하겠어요? 국장.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이거 두 개 결합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광역계획권. 맞아요?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죠, 지금? 도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그 말을, 자,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을 때? 도의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따가 조금 친절한 그런 출제위원은 같은 도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말이 없어도 도의 관할구역 하는 한 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면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도의 관할구역 이 말을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보다 광역계획권. 여기에 세우는 계획이 뭐예요? 그게 광역도시 계획이죠. 제가 어제 이발도 하고 염색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깔끔하게 사정이 있어서 이발도 못하고 염색도 못하고 막 집어왔어요. 다음 주 올 때는 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좀 나아야 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염색을 못했는데 나으면은 다음 주에 좀 깔끔하게 올게요. 다른 사람 왔냐고 따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 왔을 때. 광역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했어요? 국장과 도지사. 앞으로 우리가 도지사, 시도지사는 별로 안 따지고 막 읽어도 되는데 여기서만큼 반드시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여기를 시도지사를 읽으면 1번 문제나 2번 문제를 틀리게 돼요. 잘못하면. 왜 특별시장은 들어가지 않죠? 특별시 안에 있는 구 여러 개 해봐야 얘네들은 도시군이야, 도시군이 아니에요. 얘는 도시군이 아니야. 얘가 그냥 도시군이지. 그러니까 구 여러 개 연결해봐야 그것은 광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할 때 그거는 하나의 단위를 말하는 거지만, 봐요. 대구, 광역, 시. 이 말은 시를 꾸미는 말이잖아요. 넓은 시라고. 대구의 넓은 시. 근데 봐요. 이 앞에 무슨, 그러니까 광역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고, 뭐 뒤에 무슨 말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은 둘 이상을 결합했다는 뜻을 담기고 있으면 돼요. 둘 이상. 광역도시기 또 둘 이상의 도시. 이건 뭐야? 도시가 광역이다.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넓다는 거지고. 제가 하나 여기다 질문할게요. 이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어. 또 할 거니까. 안동에서 구미를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광역시설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광역시설이 아니다. 내가 그 뭐라고 했죠? 광역 붙어 있으면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친 거, 둘 이상의 도시군과 관련되는 거. 광역시설 2다 아니다. 광역시설 2다 아니다. 광역시설 맞죠? 자, 안동에 전철 있습니까? 없어. 버스 정류장. 안동 이 앞에 200번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거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광역시설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마을버스라고 이렇게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광역이란 말 붙으면 뭐라고요? 둘 이상의 도시군 관련되면. 마을버스 200번 정거장이 있어.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아니죠? 안동 KTX역이 있습니다.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이 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 사람, 여러 도시군에 이용하면 그것은 광역시설에 해당됩니다. KTX가 없는 도시에서는 안동역에 와서 기차 탈 수 있겠죠? 사람들이. 꼭 이렇게 걸친 것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이용하면 그건 도시군, 광역시설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기억 못해도 돼요. 자, 광역의 의미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자, 광역도시 하면 뭐야? 도시군 둘 이상 결합한 거. 원래 도시계획인데 예천군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포함 안 시키자고 해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사실은 광역 도시군계획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자, 도시군이 둘이 항상 뭐라고? 광역도시. 광역계획권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다? 국장과 도지사.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제. 그냥 지정 아니잖아. 그죠?
이용하라고 한 거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누가 세우냐면요. 얘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얘가 세우는 게 아니고, 자, 안동과 구미에 수려한 명승 풍경이 있는 곳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싶어서 누가 지정했다고 기본적으로? 안동과 구미에 걸쳐서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야 이렇게 광역도시기 좀 세워와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명승 풍경 수려한 명승 풍경이 있는 거는 도지사가 잘 알아요? 안동시장이 더 잘 알아요?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계획은 시, 도, 지, 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요.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누가 수립하겠어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제. 계획 세우는 것은. 근데 안동과 구미에 걸쳐서 관광단지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획을 세우면은 예, 지정한 얘네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권자는 따로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됐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모 이거 3개만 알면 여기 광역도시계획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나오는데 꽤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전에는 이게 올해 나오면 내년에 얘가 나왔어요. 기본계. 근데 얘는 할 게 별로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얘를 내면 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반 문제 정도밖에 안 내고 얘가 한 1.5문제가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내는데 저는 이것만 하면 다 맞췄는데 지금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하더라도 기본 이거예요. 기본. 이거 알면 50점 받는 거야.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맞춰요. 이것만 알면. 근데 왜 자꾸 틀려요? 왜 이걸 맞추는 확률이 20%밖에 안 돼? 너무 많은 양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지. 이제. 그러잖아. 우리가 안동에 와서 중요한 게 있어. 도청. 안동고시학원 중요하죠? 안동고시학원. 이거 몇 개 있다고 칩시다. 3개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런다. 다른 것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골목길까지 다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일 중요한 안동고시학원의 위치를 까먹더라 이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뭐야? 이겁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우려면요, 저기 어디가 이제 관광지로 좋은 것인지, 어디다가 숙소를 건설하는 게 좋을 것인지,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기본계획관리계획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나라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합니까? 국회하고 다 뭔가 업무가 분담돼서 국회가 통제를 합니까? 국회가 다 통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초사뿐만이 아니고 예, 주민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이 도지사는 도의 의견도 듣고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나중에 까먹어요. 그냥 지자체장이 뭔 중요한 결정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의회 듣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초안을 작성하면 그걸 입안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입안이란 말 강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틀린 말 법에는 없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초안을 작성했죠. 여기 안동시장과 구미시장이 기초사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 주민 의견 들었어요. 안동시의회 의견 들었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자기들이 직접 최종적으로 결정 못하고 뭘 받으라고 했잖아? 승인.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장 군수의 경우에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자, 시장 군수로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시도지사는 국장이라고 이제 접목을 시키면 돼요. 자,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이것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토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또 이게 엇갈리면 안 돼. 그래서 단계 행정기관과 협의합니다. 누구랑 협의하는가 이거 꼭 몰라서 상관없어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은 도시건설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뭐라고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심의해서 이렇게 승인해 줍니다. 승인하면 내가 이제 승인해달라고 보낸 서류를 다시 송부해주면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심의해서 결정이 됐죠. 승인받았으니까 결정이 됐죠. 결정되면 이거를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숫자 내가 한번 쓰고 넘어갈 때는 까먹어줬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암기 팁을 알려준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까먹는 한시도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면 까먹는 나는 강의할 시험장에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까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 30이라는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말해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 저절로 머릿속에 30일 이상 연락하자.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근데 여기 주민만이 아니고 전문가도 모셔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공청회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70%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안동시장과 구미시장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더니 예산 문제 같은 게 너무 난감해. 잘 모르겠어. 예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도지사한테 나중에 승인을 받을지 못 받을지. 계획을 세웠는데 승인 거절당하면 또 다 무산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도지사는 국장과 계획을 처음부터 같이 세울 수 있고, 시장구수는 누구하고? 그렇죠. 도지사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시장구수는 모르겠습니다. 너 혼자 계획 세워주세요. 이렇게 도지사에게 단독으로 수립할 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얘한테 요청하게 되면 지방정보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물론 거기까지 몰랐대. 얘하고 대응하는 걸 공부하는데 대응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은 내가 해주지만 어려운 거거든. 그렇더는 여기 3번 듣는 건 쉬운데 기억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 내가 시험장에서 기억 안 했고요. 현재 다만 시장구수가 도지사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 받으라고 했죠. 이 승인 요청을 3년 동안 안 했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러한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그럼 이제 도지사가 생각했던 의도, 그것이 필요 없음, 중요하지 않으면 무산시켜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라면 그걸 관찰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단독 수립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더니 시도지사가 3년이 지날 때까지 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세종시라는 거 있죠? 여기 별별. 얘 때문에 헷갈려졌는데, 별, 얘가 들어가서 법문이 복잡했습니다. 자, 저거 세종시 건설은 무슨 계획과 관련됐겠어요? 지방정부 계획이 있어요? 국가계획이 있어요? 국가계획이죠? 그럴 때 그럼 저기 세종시 건설계획은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인데 이 건설계획은 도지 시도지사가 수립했겠습니까? 시장구수가 수립했겠습니까? 국장이 수립했겠습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할 때는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겠죠? 만약에 이 파주, 연천, 철원에 걸쳐서 통일단지 조성을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는데 광역계획권 지정해줬어. 그럼 강원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겠어요. 국장이겠죠? 자, 국가계획 하면 누구예요? 국장. 여기서 제가 법 체계를 했었죠? 국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단어 하나만 보면 단어.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우려고 했더니 여기에 좀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어. 안동시, 구미시 어딘가에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서로 가져오려고 합니까? 밀어냅니까? 밀어내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정신청. 시정군수는 누구한테 조정신청하겠어요? 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조정신청해요? 국장. 요거 조정신청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기억 못하는 것들은 안 합니다.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도. 내용은 모르더라도. 요즘 어린애들 보면, 외국인들 보면은 굉장히 막 얘기 막 잘합니다. 잘하죠? 영어 못해도 해, 그냥, 쟤들이. 우리들은요, 외국이면 도망갔어요.
옛날에 굿모닝 아침이가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이제 영어 대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면 아침에 나와 생방송 막 나와요. 그럼 도망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는 걸 우리도 알았어. 근데 잘 안 만난 거지. 안 보다 보니까 두려운 거고. 여런 애들 외국인은 알아. 우리 똑같이 알아. 우리도 흑인 있는 것도 알고 백인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주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조정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공법은요, 어떤 지문 같은 거는 사자처럼 싸나운 게 있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극복이 안 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걸 사자를 한번 본 사람은 좀 당황을 더 한다고. 예. 그래서 조정제도가 있다, 이 말 정도 알면 답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두 개, 세 개 지문이 나와요. 그럼 여기 세 개를 해결했으면, 이거 내가 모르더라도, 저거 답 아니니까 얘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전혀 안 본 사람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좀 당황할 수 있어서, 단어만 알아, 단어만 조정되겠다. 다시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은 시도지사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 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자, 이제 여기서 칠판부장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할구역. 그럼 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합니까? 관할시장 군수가 수립합니까? 이겁니다. 요거 맞추면 된 거. 제일 어려운 건 해결하면 돼. 이게 답이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한 사람은 70% 맞췄어. 네. 이렇게 공청회 조금 더 들어가면 공청회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물어보는데 보통은 여기서 물어볼 수 있어요. 공청회는 자 다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거치는 절차는요.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야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해야 되고 변경할 때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죠?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이하부터는 이것도 다 거쳐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할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경미한 변경할 때. 이 앞에는 경미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걸 변경하지 않아요. 중요한 큰 틀의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하기 때문에 공청회 생략 못합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로 같은 것들인데 이 도로를 여기서 노선을 조금 바꾼데 이런 것도 할 때는 기초사 같은 거 생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경미한 변경인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통일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걸 하고 다른 데서 공부 안 하는 데서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답을 찾을 것인가 요령 알려주면은 뭐가 찾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20% 이내라면 경미하다 했는데 마침 그해 25%가 나왔어요. 이 경미합니까? 경미하지 않습니까? 경미하지 않지. 그걸 잘 기억한 사람은 찾는 거고 뭐 그것을 기억 안 한 사람은 또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공부한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19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보세요. 여기 칠판 보셔도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틀렸죠? 예, 우리가 국토계획권에서 계획을 공부하는데 물론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최상위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거죠. 이 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서서히 공부하기로 하고 자, 당연히 국가계획 최상위 계획은 예전에 초창기 몇 번 냈는데 안 냅니다. 왜 안 내? 초등학생도 알거든요.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잘 안 물어봐요.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광역계획이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에요. 광역계획은 도시군계획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도시군계획은 이 두 가지가 도시군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광역계획은 도시군 둘 이상을 결합한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협의하기 전이라면 한 특별시, 광역시 하나의 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협의해서 이웃한 관할구역을 넘나드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다 이런 것도 전에는 또 지문에 나왔는데 이건 지금 너무 쉽다고 안 냅니다 지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공법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과락이 나오는가 하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았어요. 이제 강의를 시켜보니까 알겠더라고. 저 혼자 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잘하나 보다 안 돼 이랬는데 내가 시켜보니까 뭐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막 30분씩 얘기하고 있고 쓸데없는 것들은 너무 쉬운 것만 하고 있어. 이런 것만 막 한 10분씩 얘기하고 있고 얘가 얘보다 우선한다 이런 거 막 15분 얘기하고 있고 아주 옛날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내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모한 거랑 이런 거랑 비중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 더 오랫동안 하고 있어. 자기 설명을 못하니까. 요거는 100번 하면 요런 건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100번 해도 돼. 중요하니까. 광역계획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누가 지정하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지정하는가. 지금 설명했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의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그중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다. 예. 뭐가 상위 계획인가 알 수 있죠. 그런 것들 너무 쉬운 것들은 반복 안 합니다. 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의 그 도시의 보전, 정비, 개량을 위한 계획인데 관리한다고 하면 되겠죠.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용기지도가 있다. 용기지도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용도 지구에 관한 계획 또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법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 거야. 그래서 6호까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건 당연히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도시군 관리기계 용용 개도시수 기도집 이렇게 안 해보고 용기지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떠오를 수 있어야 돼. 지금 말고 공부하고 나서 처음 하는 사람은 용도구역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을 지금 강의하면 시간 낭비해. 안 합니다. 용기지도가 보다 도시군 관리기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나오면 다른 걸 이질적으로 섞어놓으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이제 이 2개만 섞어놓고 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둘 다 암기하는 것보다 얘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얘 아니면 얘잖아. 이 둘만 섞어놨을 때 C라는 것이 안 나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 골라라. A를 골라라. B를 골라라면 여기에 들어간 것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시군관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암기해도 되는데 이제 좀 헷갈려. 다른 것들 붙여놔서 헷갈리는데 다른 거 붙여놓은 것도 공부를 할 거야 이제. 전에 답이 많이 됐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법에서 공부합니까? 중개사법에서 공부합니까? 중개사법. 도시군관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에는 이 법 안에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법에. 그래서 답으로 많이 출제됐어. 그 도시군관리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용기지도 했는데 용기지도에 성장관리계획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제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이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관리계획 붙어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인가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이제. 시범도시 지정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런 계획을 해서 이용하라는 건데 이 앞에 파트가 있고 맨 마지막에 개발 행위에 관한 파트가 있어요. 이것은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큰 틀에서도 칠판에 한 번씩 자꾸 소개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도시군 관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이제 시범도시 지정, 성장 관리 계획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거가 답이야 이제. 그것도 확인해놔야 돼. 얘가 답일 수 있겠구나 확인해야지 안 헷갈리지. 용기지도만 외워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바퀴 도는 다음에 해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는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 입지계 최소구역은 후에 입지계 최소구역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적용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이 길면 지구단위로 적용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거기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라고 했습니까? 일부라고 했습니까?
일부 그랬죠? 자, 여기를 안동이라고 가정할게요. 안동시. 빨간색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여기 전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겠어요? 안 정하겠어요? 전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겠어? 안 정하겠어? 안 정하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데다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립하는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안동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죠. 근데 안동시라고 서울 가서 말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해 못하면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서 한 1000개를 알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한 달에 한 50개씩 뭐 100개 할까? 200개 할게요. 200개를 외웠어. 2월 되면 몇 개 외웠어요? 몇 개 외워? 2월 되면? 300개를 외우게 됩니다. 400개 못 외워요. 까먹으니까. 3월이 되면 350개. 4월이 되면 한 400개 했다고 칩시다. 5월 450개. 6월 470개. 이래갖고 떨어집니다, 이제. 못 채워.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합니다. 1월에 몇 개 이해했어요? 50개밖에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려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려. 2월 되니까 150개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점점 쌓여. 상호작용을 이렇게해서 3월이 되면 때도 얘보다 적어. 한 300개. 단순히 외운 사람보다 이해한 사람이 더 느려. 진도는. 예. 그리고 근데 5월, 6월 가면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쉽게 이제 합격하는 겁니다. 이해를 통해서.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도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법이 어려운데 이해를 하려니까 더 어렵다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합격을 많이 해야지. 항상 부탁하는 게 제가 강의하면 공법을 전략 과목 삼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래요. 아무리 뭐 재밌고 쉬워도 전략 과목 삼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공시대법이 요즘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오늘 좀 덜 맞더라도 공법에서 그래도 올해는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맞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맞을 수 있어요. 대신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려고 하고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이해 안 되는 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9시호를 외우면 되거든요. 이제 외우는 것도 또 요령이 있고 하니까 그때 아무튼 숫자 같은 것들은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자꾸 팁을 줄 겁니다. 들으면은 암기가 좀 쉬운 것들, 암기가 된 것들은 제쳐놔두니까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제 한 번이 되게 기억나겠지만 이것도 수도부 아세요? 이거 하면 끝나죠? 끝날 수 있죠? 3광. 근데 광 몇 개가 최고 많은 거예요? 5광. 이게 국토기획법이니까 시작이 3광이니까 끝날 때 몇 광으로 끝나? 5광으로 끝나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 농지를 타용도로 쓸 때는 5년간 쓸 수가 있어요. 5광으로 끝납니다. 3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색예술에도 기억하기도 하고 뭐 이것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뭐 토단이라고 했던가 5광이라고 했던가 3광이라고 했던가 할 수 있어. 근데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1%, 0.5%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지 어느 하나 가지고서 딱 몇 점 맞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은 그래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안 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부란 말이 앞에 붙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어려우니까.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자, 이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기반서를 또 한번 암기를 해봅시다. 기반서.